안녕하세요. 제가 이뻐지려고 지난주에 레이저를 했는데 설명회를 갑자기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색소만 빼지면 어머니 송이교 되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자, 되도록이면 옆모습만 보이고 하겠습니다. 자, 고1, 고2, 고3 과학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요즘 고1 어머님들은 원체 설명회를 많이 다니셔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시에서 과학의 트렌드나 이런 거는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1학년 때는 물화생지가 모두 통합된 통합과학이 진행이 되고요. 2학년에서는 이 4개, 그러니까 물화생지 4개 영역 중 이제 3개 과목을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도 이제 요즘 이제 화학이나 이런 게 원체 어려워졌다라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최근 1, 2년 사이에는 정말 애들이 힘들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 3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3학년에 가면 물화생지 2 영역에서 4개 영역 중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학교에 따라 어떤 학교는 뭐 G1을 안 들었으면 G2를 들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선택이 좀 자유로운 학교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통합과학 과목의 특성을 보면 사실은 어머님 실제 우리가 출제 범위를 보잖아요. 중등과학이랑 통합과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화원, 물리, 원까지 출제가 돼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도 원 영역까지 출제는 되는데 그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닥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화원, 물리, 원이 원체 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화원과 물리, 원을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과학의 점수를 내는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이제 특성을 이 과목들의 특성을 보면 이제 사실 내용은 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부 발표를 봤더니 통합과학을 우리는 한 번도 어렵게 구성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를 학교에서 너무 출제를 특이하게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실질적으로 통합과학 내용은 어렵지 않다라고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별의별 영역이 다 나와요. 그래서 고 단원이랑 연결되는 중등과학, 고 단원이랑 연결되는 고2과학. 그런데 그 실제로는 고3 수능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화원, 물리, 원에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풀기도 어려운데 이제 무작위적으로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이제 고3 문제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한두 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중학교 때 사실은 오투과학 한 것만 잘 풀어도 사실 90점, 100점 나오잖아요. 그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애들이 여러 개의 문제집을 좀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한 권만 좀 사실 한 권도 잘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고등과학 문제집은요. 중학교 때 오투과학 어머님들 문제집 보셨겠지만 같은 단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문제집은 두껍거든요. 근데 소단원 하나당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오투과학 소단원 문제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잘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기출문제를 어느 학교나 다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확인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 시험지를 걷기는 걷어요. 걷어서 이제 족보닷컴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족보닷컴의 고등부 문제는 거의 올라와 있지 않아요. 고등부 학교 기출 문제는 사실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올라온 거 거의 제가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정답지도 막 걷어가지고 열심히 제출하거든요.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애들도 요거는 한번 보고 가라. 왜냐하면 그걸 올려도요. 실제로는 매년 시험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시험지를 열었지만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어떤 건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기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학원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8회에서 한 12회까지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 기출 문제 그동안 걷었던 자료들 활용해가지고 시험 범위에 맞게 구성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중등부는 원래 작년에 출제했던 걸 절대 출제 못하게 해요. 그런데 고등부는 전년도께 계속 반영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이 동네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바뀌면 그때 좀 바뀌기는 하고요. 근데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일부 바뀌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 광문고가 유독 조금
해마다 문제 패턴이 많이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향들을 애들이 분석해야 아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감을 전혀 못 잡다가 기출 문제 이제 풀면서 잡아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 시험지는 올려주는데 정답지는 올려주지 않는다든지. 근데 이제 저희도 가끔 보면 이거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이제 어느 학교나 공통적인 건데요. 영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선행을 했고 선행을 하면서 현행을 하기 때문에 과학의 경우에는 거의 숙제를 못 해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애들이 아 선생님 영어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영수 숙제는 끝났어? 그러면 영수도 숙제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끝났는데 과학은 거의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과학은 주 1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숙제가 안 됐을 경우 사실 너무너무 성적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 성적과 이제 학습 습관의 잔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가 아,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사실 90점 100점이었단 말을 아이고 되게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거랑 거의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중등부 때 너무 암기형으로 하고 와가지고 물어보면 원소기호도 똑바로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화학식 자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중등부 때 이제 임시적으로 외워서 시험 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고등부는 사실 정말 벼락치기가 없어요.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가 누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중 기말고사랑 겹치는 단원들도 있고 그래서 누적시켜 가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막 에너지 쏟아내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전에 막 이제 다 에너지가 소진돼서 또 벼락치기로 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올빼미 생활을 애들이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새벽에 자기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이런 잔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강사를 25년 차 하고 있거든요. 강동에서는 거의 진짜 23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성과가 좋았던 애들 중에 새벽에 잠 안 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좀 전에도 제자가 명절 전이라고 얼굴 도장 찍는다고 왔다 갔거든요. 고대생이. 그 친구한테도 항상 물어봤지만 자기는 7시간 반 이하로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낮에 졸지 않아요. 근데 꼭 올빼미 생활했던 애들이 사실 어느 순간부터 낮에 학교에서 졸다가 학원은 저녁에 오잖아요. 근데 저녁에 학원에서도 조는 거예요. 근데 고등부 내용은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수업을 안 듣고는 못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중학교 때 그런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도 저거를 다 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나 채점이 안 된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화가 나면 너 중학교 때 과학학원 어디 다녔니?까지 나와요. 어떻게 했길래 어쩜 문제를 이렇게 풀고서는 채점을 하나도 안 해놓을 뿐더러 저는 사실 수학과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들이 숙제를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 중등부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점을 학원 가서 봤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 과학과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오늘 풀고 내일 채점하면 내가 오늘 풀었을 때 뭐가 헷갈렸는지 이게 기억이 나나? 풀고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모르는 걸 별표 쳐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애들이 채점해 오라고 그러면 거의 채점을 안 해와요. 근데 충분히 과학은 또 수학이랑 달라서 혼자 채점이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모르는 거 별표 쳐와서 이제 막 전투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채점이 안 됐으니 질문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저거에 대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1년이 끝나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보면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1년이 지나도 저게 마지막 저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문고등학교는요, 이제 진도 현황으로 보면, 이제 그 순서대로 나가요. 시험 범위가 지금까지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3년 전부터 이거를 다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1단원이 다 들어가는데 기말고사 때는 대단원, 2단원을 다 못 넣으시더라고요. 잘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중간고사 때 이제도 또 시험 범위가 잘리고 기말고사 때 다 못 보거나 1년치 그거를 다 훑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 단원만 그러니까 훑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갑자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험 범위에 이제 누락을 뭐 일부 이 동네 학교들 중에서 물리를 빼는 학교도 있는데 광문은 이제 순차적으로 좀 나가는 편이라서 중간에 빠지는 그런 단원들은 없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광문고등학교는 이제 작년부터는 기출 문제를 전혀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게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가 낱장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가방을 뒤져보면 너덜너덜한 게 한 장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있는 애도 있고 또 없는 애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되게 특이한 문제 한두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도 이제 저희도 이 동네 과학 선생님들끼리 통화하다가 이런 문제를 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소화 기능에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 이거 과학 강사는 풀 수 있는 문제니?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엄청 다른 영역의 책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너덜너덜해진 프린트 끝에 귀퉁이에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전날 대개는 프린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날 프린트를 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년에는 광문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특이한 문제를 맞춰서 이제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 그리고 일부 문제집이랑 아주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집들이 있어요. 완자, 통합과학 완자,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기출픽. 그런데 요 세 개에서 돌려가면서 아주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틀리냐? 오답 확인을 안 했던 애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애들 오답 확인한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눈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도 체크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본인 틀렸는데 지우고 맞았다고 해요. 오답을 확인했으면.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다 틀렸다고 하거든요. 틀렸다고 하고 나중에 자기가 틀린 거 다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이 안 좋은 친구들은 그걸 지우고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문제집 검사하는 친구들. 그냥 엄마한테 보였을 때 이제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광문고든 늘 느끼는 거지만 첫 중간고사 때 97점이 3등급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항상 통합과학에서 고민이에요. 그게 엄청 문제집 풀려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1년 내내 2등급이에요. 97점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야, 이번까지 안 되면, 야, 등급 1등급 안 나오면 그만둬, 내 수업을. 막 이랬어요. 근데 맨 기말고사 때 정말 어렵게 나왔거든요. 79점이 나와서 애가 저한테, 아, 선생님, 이건 제 실수예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중간, 기말, 중간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97점으로 2, 3등급 나오다가 막판에 이 친구가 압권 1등급 찍으면서 등급이 총 정리가 돼서 1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가는 게 광문고등학교인데 또 매력은 뭐냐면 1등급은 어느 학교나 힘들어요. 어느 학교나 힘든데 이 광문고등학교는 우리 애가 좀 어설프다라고 했을 때 주변 어른들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면 그래도 3등급 안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중학교 때 과학 성적이 좀 안 좋았어도 통합과학의 기초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올빼미 생활 안 하고 문제집 똑바로 풀고 오답 확인 요거 3개만 잘해도 사실은 이제 85점에서 9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점수가 또 안 나와도 애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광문고등학교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일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급 내기가 원체 어려우니까. 근데 광문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풀지 못할 문제는 한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 4, 5문제는 문제집에서 똑같이 나오고 뭐 이런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할 때 이제 그래서 광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머니 이게 판서 수업, 광문고등학교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사실은 판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애들 고개 숙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서 있다 보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자고 싶으니 허리 굽히지 말아라, 4시간에. 고개 떨어뜨리지 말아라. 교재에 있는 모든 걸 칠판에 해준다. 정말 칠판에 다 판서해주거든요. 어깨 촬영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5, 6년 안에 이제 수업은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의 이렇게 붙었대요. 하도 팔을 많이 들고 있어서. 근데 다 무조건 판서를 해줘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무조건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사진 찍어서 애들 단톡방에 보내줍니다.
용량이 딸리면 제 걸 제일 먼저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집에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좀 판서 집에 가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열어놨다가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똑바로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해서 판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완성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교재 완성하려고 보충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 교재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제 눈으로 보고 있다가 내가 불렀을 때 와서 교재 완성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그 자리에서 질문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문제풀이 영상도 애들한테 카톡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잘 안 봐요. 그것 볼 것도 학원에서 주로 불러내서 보는 게 훨씬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 프린트는 제가 시켜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정말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었어요. 이게 가로 채우기 뚫어서 이제 용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적 안 좋은 친구가 문제집이 완성이 안 돼요. 이것만 진짜 시험 전에 계속 했거든요. 88점, 9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용어가 그 정도로 애들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직보 때 계속 이것만 해요. 근데 여기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한 80%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광문고등학교 제가 있는 시험지를 다 편집을 해서 사실 18년도 거부터 다 모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다 워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딩해서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다른 학교 것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학교 걸로 또 이렇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출제 경향들을 좀 분석해서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장원영인가 아이돌 사진 찍었던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 잘 나왔죠.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3시 반이면 광문고등학교 애들 다리가 길어가지고 한 3번 이렇게 다리 걸음 했더니 3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빨리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요 시간에 광문고가 좀 일찍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으로 과학 듣고 가라고 했고 어머님들께서 왜 2시간 수업을 진행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제 아이도 2시간 반, 3시간을 수업을 학원을 안 보내요. 2시간 지나면 애들 눈 풀리는 거 보잖아요. 제가 수업하는 게 범죄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2시간 넘는 수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 아이한테 추가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면 사실 학원에서 과학 강사한테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잡는 건 황금 시간이에요. 다 주말 수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애들을 이제 그 숙제 완성을 시키려고 사실은 수업을 잡지 않았어요. 달갑지 않죠. 저 싫죠. 그래서 학원에다가 맨날 뻗대요. 저 수업 안 가라서. 근데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이제 시험 때 어쩔 때는 좀 전에 대책을 세워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때에서 좀 수학학원이라 이렇게 가면서 들려서 1시간이라도 숙제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충이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2시간을 진행을 해요. 3시간을 진행한다 해도 어머님들 수업해 보잖아요. 3시간 막 떠들면 진도 엄청나요. 그거 애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2시간 분량까지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로 채우기 나가는데 정답지는 갖고 있게 하고 문제지는 풀었으면 다 버리게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답지 갖고 다니면서 애들 가로 채우기 하고 나면 고1 때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언어 영역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학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기 네. 수업에 영어 수업이랑 2개나 겹쳐요. 같은 그러게요. 겹치면 이게 점을 짜기가 네, 같은 학원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표를 짜다 보니 광문 애들이 그 시간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간대 오는 애들 그걸로 사실은 그 저녁 타임으로 짜잖아요. 더 많이 겹쳐요. 다른 학원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 알고 맞추다가 여기에 맞으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한 타임만 깔았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을 비우다 보니까 평일에 할 수 있는 수업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광문고하고 한영고하고 배재고하고 상일여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제도 강일고 어머님 전화 오셔서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 찼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타임이 있고 정 안 되면 고3 끝나고 그 뒤 타임에 이제 한 타임을 깔아야 되는데 될 수 있을지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예. 그게 화요일이 될 텐데 이제 고3 애들이 원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근데 원장님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조희석 선생님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럴 텐데 바로 들어갈게요. 광문고등학교를 원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광문고 들어간 애들이 제법 얼굴이 좀 밝더라고요. 왜 밝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 기뻐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기뻐했어요, 남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로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게 좀 있어갖고 본인이 지원했었던 학교에 그래도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또 본인이 원치 않았던 학교로 간 애들은 막 눈물 바다더라고요. 사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광문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조금 광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광문고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근처 학교들 중에서 가장 좀 수준이 떨어지는, 광문이라 그러면 강동구 내에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문고도 실적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 수준도 되게 많이 높아져서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확 나뉘어질 거예요.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렇지만 성적에 좀 욕심 있는 애들끼리는 조금 싸움이 치열하고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러면 그러면 발전이 좀 더뎌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동기부여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서 또 한순간에 확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동아리를 가서 어떤 선배들을 마주치게 됐는지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준비해야 될 거는 제가 어제 이제 친구들한테 한참 잔소리를 했는데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에 그냥 보는 시험은 없거든요. 자, 이번에 광문고등학교는 반배치고사 있죠. 반배치고사인데 그냥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 아무 준비를 안 해요.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자, 닦아놓고 얘기하면 중학교 때의 아이들의 어떤 그 정보 고등학교 선생님들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반배치고사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전교에서 뭐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거 잘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반편성도 물론이고 그리고 야자반, 배제고에 소월반이 있다면 광문고는 야자반이 있어요. 야자반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50등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일반 야자반도 있어요. 그건 신청하면 들어가요. 신청하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고 그건 이따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어쨌거나 계속 상승 중인데 광문고만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는 다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문고가 수준이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한 4년 전부터는 만만치 않은 학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문고는 제가 보기로는 강동구 내에서는 뭐 다른 학교지만 상일여고 영어 시험지를 따라갈 수 있는 학교는 없고요. 가장 어렵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봐도. 저도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광문이에요. 한영이 아니고 광문이에요, 광문. 예.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막 배제고 시험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배제고 시험도 오히려 되게 간단합니다. 광문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외부 지문도 계속 꾸준하게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최근에 그 수능 경향 트렌드를 되게 충실하게 잘 따라가요. 그래서 최근에 느꼈던 여기 광문고 시험 참 잘 내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 낼 거면 이렇게 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많이 늘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광문고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듣기 문제를 8문항 내줬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에 절대평가 바뀌면서 조금 강화되니까 듣기 문항 전면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듣기 문제는 사실 안 틀리거든요, 애들이. 저랑 공부하고 나면은, 왜냐면 듣기 스크립트 정해져 있고 나오는 문제 뻔하니까. 근데 이게 8문제가 빠지더니 요 문제들로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외부 지문도 좀 쉬웠거든요. 저 4문항 나왔던 거. 근데 지금 안 쉬워요. 이거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요거예요, 요거. 그 EBS 리딩 파워 유형편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이 혹시 이 아이가 큰 애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고 중간 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EBS 문제는 쉽다 어렵다. OX예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방송으로까지 저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고3 애들도, 제가 고3 애들 수업해보면 EBS 수능 특강 보면 되지, 수능 완성 보면 다 되지,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오죽 어려우니 방송을 따로 찍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1학년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교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항수가 많이 출제돼요. 지문이 길다기보다는 철학적인 지문이라든가 이런 지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은 게 부교재예요. 모의고사, 외부 지문, 이게 문제예요.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당연히 설명을 안 해주니까 외부 지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겠죠. 모의고사는 설명 안 해줍니다. 몇 년도 몇 월 나와? 라고 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합치게 되면 벌써 12에서 15문항이네요. 15문항은 애들이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 교과서 너무 쉽잖아요. 물론 중학교 거보다는 길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쉽죠. 근데 이거랑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애들이 여기에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까지 다 나가주죠. 학교에서 그럼 요거는 설명을 듣고 오면 되는데 안 듣습니다. 애들이 안 들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선생님이 해설지만 읽어줘요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듣고 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리딩 파워 몇 강 나가? 그러면 몇 강 나가냐? 몰라. 몇 강 나? 몰라. 왜? 그럼 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1학년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의존도가 상당히 강해요. 출제 경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때 사실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애들은 독해 공부보다는 문법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는 게 맞았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물으면 저는 문법이 약하대요. 저 중3 때까지 뭐 한 거죠? 애들이 문법 맨날 약하대요. 근데 광문이 그걸 아나 봐요. 문법 문제가 이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네, 문법이 출제 문항수가 늘었어요. 2배 이상 출제됐고, 또 하나는 어휘 변형이 심화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해요. 학교에서 이거는 이거야 패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거의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영영풀이라고 하는 거, 어휘 영영풀이 사실은 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애들도 뭐 크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요즘 영영사전 펴서 막 그 단어를 공부하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얘네들은 시그니처 문제로 계속 속담 문제 하나씩을 내요. 영어 속담이에요. 한글 속담은 아니고요. 영어 속담. 그러면 애들이 해석하고도 이게 한글로 뭔지 유유상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면 유유상종이야. 근데 해석은 해요. 얼레벌레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하면 새가 나르는데 모르겠어요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 속담 문제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영어 속담을 다 바꿔서 다 외우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올려주면 이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고, 내용 유출하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이 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애들이 공부를 좀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윗글로부터 뭐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나오는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나오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었어요. 문장 삽입이라든가 글의 순서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걸 어휘 문제로 바꿔놨어요. 다시. 그러면 다시 어휘 변형 심각 문제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예요. 애들이 공부할 만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좋은 거지 애들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신유형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유형 많이 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준 부분에서 자꾸 내니까 애들이 공부할 맛이 안 나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러하면 제가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뭐 중학교 때부터 다 했으니까 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간단해요. 저는 수업 때 수업만 나가요. 수업 때 테스트 보는 건 없어요. 수업 때 테스트 보면 20분 생각하고 있으면 40분, 50분까지 잡아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시간 좀 더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일체 시험 보지 않습니다. 저 그거 시간 잡아먹는 주범이에요, 그거. 그래서 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테스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작 문제를 보든 서술형 문제 후보를 제가 알려주고 야 이거 서술형 이거 나와. 이거만 이 문장만 외워서 시험 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장을 언제 보느냐?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봅니다.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건 그 애가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스케줄도 있고 모든 스케줄이 있는데 너 무조건 수요일날 몇 시에 봐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은 저희 조교 선생님들 좀 쉬게 하니까 평일을 기준으로 화, 수, 목, 금 5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에서 아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합니다. 12시부터 6시 사이에. 그러니까 월요일만 빼고는 다 클리닉이 다 열리는 거예요. 클리닉 전담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틀리면 왜 틀렸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맞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단순히 채점만 하고 끝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가 틀렸다면 그 단어 다시 한번 물어봐도 주고 막 이런 작업이 있을 겁니다. 제 클리닉 선생님 다 영어 전공한 사람 아니면 클리닉 선생님 안 합니다. 다. 충분히 아이들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봐주는 거에 흥미가 있는 분들이고 능력도 되시는 분들이라서 가장 확실한 건 클리닉은 본인이 정한다. 너 무조건 토요일에 몇 시에 와서 이거 봐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내신 전문반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좀 많이 깔아놨어요. 광문반은 많이 깔아놨고 그 다음에 수업 영상 촬영하는 거 뭐 대부분 다 하니까 그리고 과제. 저 과제를요 막 이만큼씩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 큰애를 겪어보셨다면 이번에 광문고 들어가는 애가 둘째나 셋째라면 큰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험 한번 끝날 때마다 버리는 게 막 이만큼씩 버려요. 풀지도 않은 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과하게 많이 내줬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많이 내주니까 더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근데 중요한 건 과제는 제가 직접 다 검사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줄 세운 다음에 그리고 다 일일이 검사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채점까지 끝내서 제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데드라인을 정해두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 데드라인 못 지켜서 한 3번 정도 경고 먹으면 잘립니다. 원활한 반 분위기를 위해서 잘라버립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리는 게 두려워서 안 다닌다. 그럼 다니지 말아야죠, 그거는. 과제하라고 하는 게 제가 막 되게 막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번에 겨울방학 때 과제 하나도 안 내주고요. 그냥 수업만 했는데요. 단어만 좀 외우게 하고. 근데 그 단어도 안 돼요. 이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단어에 열을 올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철저하게 검사할 거고 제가 조이석이 만든 모의고사 그래서 시험 직전에 조이고사라는 걸 주는데요. 그건 제 수강생들한테만 딱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풀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좀 학교 시험이 한눈에 보이게끔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외부 시중 교재에 있는 거 뭐 적당한 끌고 갖고 주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 들여서 그 범위 내의 문제를 다시 다 만들어 내거든요. 왜냐하면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에 따라서 좋아하는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맞춰 갖고 주니까 그거만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광문고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광문고 영어 문제 어렵습니다. 영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거 제 자랑이에요. 이번에 1, 2등 다 저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뻐요. 근데 이 둘이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예. 둘 다 남자인데 안 친해요. 근데 그래도 서로의 어떤 그 존재감을 서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아요. 얘네가 뭐 공부를 잘한다 해서 막 공부만 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고요. 요즘엔 또 친구들이랑도 되게 교우 관계도 좋고 영어만 잘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 하는데 어떻게 영어만 잘한다고 전교 1, 2등을 해요. 다 잘해요, 사실. 다 잘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도 솔직히 얘기하면 1학년 때부터 뭐 처음에 지금 이 시기 3월 달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니고요. 어디 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정착을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저한테로 와서 이제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나오고 있는데 잘합니다. 근데 뭐 꼭 전교 1등, 2등 뭐 있으면 좋죠. 이 친구들한테 좋은 거 저한테도 영광이고 제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애들이 혼자 다 잘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영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원래 보충을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앞타임이 좀 비어서 광문고 지금 2학년 친구 보충을 했어요. 근데 걔를 불러서 보충을 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다른 이제 여타에 있는 다른 학원들을 막 돌아다녔던 애예요. 이게 무슨 중간고사 끝나고 저기 한번 갔다가 아닌 것 같아. 기말고사 저기 한번 갔다가 막 이랬던 애들 되게 많은데 학원 투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왔는데 여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좋은 이유입니다. 되게 좋은데 그거였어요. 쏘지 않았다고. 자기가 약하면 애들 다 똑같지 않아요? 본인이 약하면 이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약점을 여기 목이 약한데 여기 이렇게 드러내주지 않아요. 숨기려고 들지 이렇게 자꾸. 근데 애가 그랬는데 전 기다려줬거든요. 기다려주고 근데 기다려만 주면 방치하게 되잖아요. 끌어다가 어디가 어려운데 펴봐. 이거 알아? 모르잖아. 일로 와봐봐.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봐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솔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병렬 연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했죠. 왜냐하면 병렬 연결은 중1, 중2 때 이미 다 배우고 들어오는데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문을 한 몇십 개를 들어주고 설명을 해줬죠. 마치 제가 막 요즘에 TV에 나오잖아요. 뭐 조정석 선생님 나오고 정승재 선생님 나와갖고 막 확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기분으로 했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따로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원체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 해서 늘어요. 오늘 내가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짜증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하나, 너무 늘었어요. 너무 늘었어요. 한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4번 봐줬거든요. 애들 몰래. 왜냐면 그러면 애들이 다 달려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월까지만 선생님이랑 조금 수업하면 이제 정규 수업 들어와서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랑은 좀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혼낼 때도 많아요. 어떻게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낼 때는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요.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광문고에 있는 친구들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 계속 열심히 해주고 있고 뭐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나와주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님 죄송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면 됐어요. 선생님 저기 성적 떨어졌으니까 학원 바꿀게요. 아니면 뭐 선생님이랑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또 투어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면 이 친구는 나를 그래도 믿고 계속 따라오는구나. 그럼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광문고가 영어로는 쉽지는 않아요. 다른 과목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좀 쉽지 않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외울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외울 수 없어요. 배제고는 외우는 게 가능한데 근데 배제고는 안 외워요 애들이. 근데 한영이랑 광문은 절대 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범위가 너무 많고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제 관리의 핵심을 둬요. 수업이야 뭐 못하지 않죠. 뭐 광동구에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 수업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관리예요. 얼마만큼 점검을 해주고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보여지면 어머님들한테 말고요. 내 새끼들한테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의 영어에 있어서 내가 하늘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안 듣는데 학원 올 때는 커피 먹고 올라오더라고요. 졸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면 됐어요. 그런 마음이면 또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광문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반배치고사 보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도 3월 모의고사는 풀어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좀 풀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 정답 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해설지까지 좀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도 모의고사 369, 뭐 11월 이걸 다 보시는데 왜 중학교 때는 얘가 뭐 1등급이야, 뭐 92점이래, 1등급이래, 뭐 이런 거 말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또 하나, 문항수는 총 35문항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35문항. 근데 푸는 시간은 50분이죠.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못 푸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뒤에 것까지. 문제 난이도는 3월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문제 유형도 3월 모의고사 유형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덜 뭐 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그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많이 익게끔 해설지를 많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해설지를 문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한글 해설지나 아니면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반배치고사 공부하는 데서 영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들어오실 거라서. 질문 있으시다가. 네. 그런 건 아닌데 수토나 수일 이렇게 수업이 일주일에 2번이시고 클리닉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날 와서 해도 돼요. 그날 와서 해도 돼요. 오는 날 와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토 있고 뭐 금일 있고 이렇잖아요. 간단해요. 수토 들어도 돼요. 수일 들어도 돼요. 금토 들어도 돼요. 금일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중이 1번 코스 그리고 주말이 2번 코스예요. 일주일에 1, 2번 코스를 한 번씩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애에 따라서는 뭐 수요일 날은 되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 날로 올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 주말 중에 한 번씩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진도에 선생님 같이. 네, 맞춰요. 맞춰줘요. 그래서 누수 없게끔. 예. 수요일 날 안 되면 금요일 날 오면 되고 금요일 날 안 되면 수요일 날 오면 되고 토일 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주중 수업이 똑같으시고 주말 수업이 똑같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클리닉은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뭐 수요일 날 온 김에 그냥 한 큐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 수요일 날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 수학이라서 바로 가야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목요일 날 올게요. 뭐 토요일 날 올게요. 일요일 날 올게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네, 저한테 허락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바꾸면은 정신은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그렇지만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수학 보충 없는데 갑자기 수학 보충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는 의심이 들면 애들 다 보는 앞에 수학학원 전화합니다. 제가 보충하시는지. 네. 수학학원 선생님들 저 많이 압니다. 제가 자꾸 전화해서. 또 궁금하신 거요? 없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학생들 통해서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를 보고 좀 미소를 띠시고 저를 혹시 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서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수업하고 있는 김부일 선생입니다. 네. 광문고 돼서 좋으세요? 며칠 전에 그 명일여고 돼가지고 막 애들이 막 철철철 울면서 오더라고요. 광문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자료는 다 갖고 계시고 필기도구도 다 갖고 계시죠. 네. 일단은 이게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내신 분석은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많이 변하고 있어서 작년 거를 보시고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내신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됩니다. 제가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안 적어놨는데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은 이제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일단 범위는 그 수학 상이고요. 범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다항식 연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상의 딱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이고, 수학상의 절반. 수학상의 절반. 그래서 이 단원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단원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딱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딱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수를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이세요? 예. 문제 수를 보시면 총 몇 문제인지 자 보시죠. 몇 문제죠? 좀 이게 지루하시니까 좀 계산도 좀 해보시고 22문제입니다. 자, 계속 22문제고 그 다음에 그 객관식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객관식은 15문제. 네, 객관식은 이렇게 되고 주관식은 7문제예요. 7문제. 네, 7문제고 그 단답형이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이제 주관식에 합쳐서 이제 몇 문제죠? 7문제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좀 많은 편이에요. 광문이 많은 편이고 단답형은 답만 쓰는 거죠. 답만 쓰는 거고 서술형 3문제는 이제 6점씩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답도 쓰고 풀이도 쓰고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좀 마음에 걸리시는 게 뭐죠? 서술형 아닌가요? 그죠? 네. 근데 서술형은 이거는 준비를 어떻게 시키셔야 되냐면 좀 적으실까요 이제? 네. 그래서 펜이 제가 있는지 여쭤본 건데 그 일단은 그 좀 잘 되지 않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예를 들어 책이나 프린트로 이제 주게 되면 애들이 숙제를 거기다가 이제 좀 깜짝 놀랐다고. 왜 깜짝 놀라냐면 문제를 한 줄 쓰고 답이 딱 안 깜짝 놀라시겠어요? 아니 저도 딱 보면 모르겠는데 답이 그냥 바로 나와 있다니까요. 물론 채점하면 틀리지만 제대로 안 푸는 거죠. 누가 주로 그러죠? 남학생하고 여학생 중에? 남학생. 끝내주는 거죠 아주 그냥.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대강 한 줄 정도 써놓고 답을 탁 써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이거를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술형이 아니라 요거를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수준이 학원에서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 제공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뭐 수학을 잘하지는 않는데 조금 이제 중이나 하 정도 요 정도 학생들이 이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줬을 때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는데 문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문제 쓰는 게 아니라 문제는 따로 있는 거고 여기다 작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번 검사하다 보면 애들이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강 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를 해갖고 오면 저한테 제출을 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강 해오면 엄청나게 째려보겠죠, 그죠? 그죠? 엄청 째려보고 약간 좀 갈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흥미를 느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수학이 재밌다. 그 게임 온 거죠, 그죠?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한 중이나 하 정도, 요 정도 학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럼 요거를 해야 돼요. 요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줍니다. 서술형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학 잘하는 애들. 이거 왜 해야 되죠,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분인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게 18점이잖아요. 여기서 감점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점 많이 당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게 있죠.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답을 제대로 쓰는데 풀이를 쓰는데 뭔가 비어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감점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잘하는 애들한테 주는데 풀이 자체가 물론 문제집 자체는 서술형이겠죠. 풀이 자체가 뒤에 이제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숙제를 다시 이제 채점을 할 때 비어있는 요소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면 이제 이거 완벽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출제 단원 한번 봐주세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출제 단원. 거기서 딱 보시면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쵸? 아,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됩니다. 저희 학원에 오셔야겠어요. 그래서 자, 요건데 눈에 띄는 게 뭐죠? 아니, 뭐가 많이 나오는지 딱 보이잖아요, 지금. 뭐죠? 항등식과 뭐죠? 나오죠. 이거 항등식은 필요 없어요. 됐어요. 항등식은 잘해요, 다. 시키다 보면 이거예요. 나머지죠. 그리고 또 누구죠? 이차원. 여기를 아이들이 약해해요. 여기를 아이들이 약해하고, 그럼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급을 내려면 약해하는 쪽에서 낼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열심히 여기를 좀 아셔야죠. 우리도 아셔. 집에 가서 너 나머지 정리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 참수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고 좀 하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준비를 잘 시켜야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아까 여기서 10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서 방문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렇지가 않고 이건 제 기준으로 나눈 상하 중 이런 식으로 나눈 건데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어요. 이렇진 않았는데 눈에 확 띄는 게 있으시죠? 그죠? 네. 상위 몇 점이죠? 44.6점. 이거죠.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그럼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 맞으면 어떻게 되죠? 몇 점이죠?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 좀 해보세요. 몇 점이죠? 53.4? 어제 계산했는데. 네? 55.4? 50점 초반? 그 정도? 몇 등급일까요? 하하고 중만 하면. 아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하고 중만 하면 몇 등급일까요? 50점 중반 초반이면. 그럼 찍어보세요. 네? 5등급, 6등급. 5등급.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중은 센 수학 B, 센 수학 아시죠? 그 정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센 수학 B 정도 하면 중이에요. 그러니까 센 수학 B 정도 하고 센 수학 C 정도 했다고 해서 상을 줄 수 있냐?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센 정도 하면 이 정도까지 온다. 5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준비를 좀,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등급을 받으려면 몇 등급 정도 원하시죠? 네. 아니 근데 아주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3등급? 몇 등급? 네? 1등급?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3등급?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만 해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이 쉬운 거 하잖아요. 쉬운 거 하고 쉬우면 편하잖아요. 학원 가서 쉬운 거 하면 편하죠. 해피하고 머리 안 써도 되고 좋은데 그렇게 쉬운 것만 막 하고 실현이 없으면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그냥 밝고 즐겁게 그냥 등급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는 거고. 근데 학원 여기 지금 설명이 이제 투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투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투어를 하실 정도면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그 투어를 하실 정도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데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셔가지고 이 정도 막 5등급을 받으려고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 내가 막 어려운 거를 학원에서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됐어 때려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네가 편하면 됐지 때려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잠깐만요. 네,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이거 이제 말씀드리겠죠.
이건 시험이 나오면 이제 제가 뭘 하냐면 자료들을 막 찾아보겠죠. 막. 그죠? 자료들을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죠. 이건데, 이건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보시면은 일단 그 내신 교재, 자체 교재고요. 강남하고 강동구 내신 기출이 들어가 있어요. 교재 자체. 거기에다가 EBS 시리즈죠. 방금 말씀드린.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타임당 4시간 수업을 하는데, 20문제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20문제를 하냐면, 4시간에 20문제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20문제를 완벽하게 아이가 듣고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배우고 한번 풀면, 시험 나오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애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많은 문제를 하는 것보다, 진짜 나올 문제만 딱 정해서 이렇게 20문제씩 쪼개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2시간 반을 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저 문제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다시피 문제풀이 노트에다 오답을 작성하는 걸 숙제로 받는 거예요. 20문제씩 쌓아 나갈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아까 EBS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는 EBS 시리즈 편집본 제공하고요. 저 이제 이걸 다 짬뽕하는 거죠. 짬뽕해서 단원별로 해서 이것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면 무지 바쁘다고요. 나올 수 있는 것만, 나올 만한 것만 선별할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문제집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그 숙제를 이렇게 주면, 저희가 이제 수업이 이제 2번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 2번인데, 그 수업 말고 이제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2번은 더 와야 됩니다. 2번은 무조건 더 와야 돼요. 2번은. 혹시 보내실 거면. 2번 무조건 와야 되고, 첫 타임은 뭐 하냐면, 클리닉 첫 타임은 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답을 하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클리닉 첫 번째 날이고, 그래서 이제 자, 오답해서 질문까지 완료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매스 플랫이라고 있다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여기다가 이제 자기 틀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나면, 어떤 유형이 틀렸는지 쭉쭉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EBS 시리즈에 대한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를 다시 제공을 합니다. 이게 클리닉 첫날이고, 2번째 날은 뭐냐면 주간 테스트를 가요. 마찬가지로 자 EBS 시리즈를 보겠죠, 강의문은. 그냥 똑같아요. 60분에 25문제 보고 나서 자 입력하고 쌍둥이 유사 문제 받아서 다시 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생각하시면 돼요. 주 2회인데 클리닉은 한 번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애들은 계속 끊임없이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클리닉은 시간이 어느 정도 주로 4시간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평균,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좀 이따 이거 말씀드릴 건데. 노력을 말씀드릴 건데. 3시간 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3시간.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라셨길래.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안 하면 5등급이라니까요. 열심히 안 하면. 그러니까, 자,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노력이 중요하다고요. 노력이 중요하고, 이것도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학적 감각이 아주 낮은 경우에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 거 생각 중이신 거예요? 아주 낮은 경우가 있는데, 높으냐 낮으냐 중간 정도냐는 지금 배우는 학원이나 거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중학교 때 성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80점 받았다. 그냥 대강 하는 것 같다.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고등수학을 배울 때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그죠? 선행 뭐 다 시키셨겠죠. 근데 선행만 쭉쭉쭉 나가는 것보다 테스트 점수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시고 감각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열심히 아이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는 척 하냐 이거죠.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관찰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물긴 한데 감각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수학적 감각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 뇌가 유전이죠. 유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 전화를 하실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학원 선생님한테 동의를 받아요. 진짜 열심히 하냐, 안 하냐. 한다! 그러면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러면 수학적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하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유전이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런 경우에는 저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술이나 체육이나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안 되는데 막 우격다짐을 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이게. 체육 시켜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체육도 수학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한 1학년 때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아니 많은 케이스가 아니라 아니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제가 예체능하라고 지금 많은 케이스가 아니라 좀 이제 드문 케이스로 좀 있다는 거죠. 있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 막 그런 경우가 막 많은 건 아니니까 한 중간 이상은 된다고. 중간에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간 이상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간 이상 되기 때문에 중간 이상이 되든 아니면 굉장히 뛰어나든 이걸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수학을 잘하고 즐겨하는 애들은 즐겨하는 애들이 있나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감각이 중간인데 자 노력을 많이 시키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강문에 시험 나오는 게 수학이.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제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 정도 문제를 내주고 이 정도를 부른다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언제 느낄 것 같으세요? 1학기는 끝나봐야 느낍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세상이었구나. 중학교 때랑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1학기가 끝나봐. 왜 울라고 하세요? 1학기가 끝나봐. 왜 그러세요? 저 1학기가 끝나봐야 합니다. 1학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예비고들이 왔을 때 제가 야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 거예요. 그대로 애들한테. 설득을 하겠죠. 이런 게 필요하죠.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납득하고 수긍해서 열심히 따라올 애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그 정도의 양과 학원에 부르는 그 횟수가 그만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집에 가서 너무 힘들다. 나는 때려치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 때려쳐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자폭이에요. 자폭. 어디 가서도 안 돼요.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애가 힘들다고 왔을 때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설득을 하시죠. 아니면 다독거려 주시고 넌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되지. 우리 아이는 그냥 안타깝죠. 안타깝긴 한데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되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기주도. 자기주도가 뭐죠? 수학에서? 아세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주도가 뭐죠? 오답하는 거예요. 오답. 자기가 틀린 문제 오답하는 거예요. 이런 게임 오버. 누가 안 시켰는데 내가 문제 틀렸어. 풀고 있어 봐. 게임 오버. 이거 끝난 거죠. 학원 필요 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게임 오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목표로 하는 여기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입니다. 저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네, 이렇게 되고 여기 10년 했고요. 저 말고 제 밑에 선생님 한 분 더 계시고 조교 3명 있고 그래서 5명으로 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반은 그 시간표는 거기 받으셨죠? 네, 5개 반이고 제가 2반을 하고 제 밑에 있는 선생님이 3반을 하고 자 철저하게 레벨별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무조건 레벨 테스트 봐서 철저하게 레벨별로 나눌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도 해주시고 네. 이게 방문반이 아니면 그냥 통합입니다. 네. 왜 통합이냐면 아까 그 말씀 안 드렸군요. 수학은 놀랍게도 한영에서 작년에 나온 게 금년에 광문에서 나오고 광문에서 나온 게 막 상일에서 나오고 배제에서 작년에 나온 게 금년에 광문에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통합이 좋죠. 그래 아까 제가 교재를 내신 기출을 넣었잖아요. 강동구를.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걸 내요. 뭐 서로 연락을 하는 관계인지는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저 올리코스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문만 합니다. 네. 방문만 하고 자 요거는 좀 많이 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낼 때 많이 참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고난도. 네. 방문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학교 혹시 배제 그러면 방문 애들한테만 저 숙제가 나가요? 맞습니다. 숙제는 그렇게 개별로 나가는 거죠. 아까 통합으로 수업을 하는데 숙제는 방문만 이렇게 나와요. 만들어서 딱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부교재가 계속 바뀐다는데 방문 괜찮죠? 아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내요. 여기서 계속 네. 네. 계속 많이 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수업은 지금 네. 심화반, 실력반 이렇게 테스트 봐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은 주간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어서 한 80점 이상인 애들은 심화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은 실력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보다 더 이제 떨어지는 애들은 그 밑에 반으로 들어가고 네. 심화랑 실력은 그 수업이나 문제 난이도 정도가 난이도 똑같습니다. 심화 실력은. 네. 대신 이제 네. 진도도 같나요? 진도가 좀 차이가 나죠. 이제. 지금 심화랑 실력 진도는 어느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강을 2월 19일 9주에 하거든요. 2월이요? 예. 그러니까 2월 세 번째 주에 시작하니까 그때 시작이에요. 그때 첫 시작이에요. 연락 주세요. 카톡 주세요. 네, 카톡 주시고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광문 배정 받으신 아버님도 계셔가지고, 네,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이렇게 집중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제 진짜 궁금하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좋은 정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광문고를 전임으로 하고 있는 이보라 강사입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오프닝 때 뭐 저 아시냐고. 네, 저는 19년부터 광문고를 어쩌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 성격도 그렇고 광문고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저랑 맞더라고요. 그리고 잘 맞으니까 그만큼 아이들하고 이제 시너지도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데 저도 이제 저의 성격이랑 워낙 잘 맞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들한테 더 좋겠다, 이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저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19년부터 제가 쭉 이렇게 국어 수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매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엔 광문고만 담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 주변에서 제가 선사랑 강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를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학교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랑 너무 광문고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독 좀 광문고 친구들이 발랄해요. 근데 저도 이제 발랄한 아이들하고 시너지가 훨씬 더 잘 나기도 하고, 그리고 광문 친구들이 매해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기는 다른데 상위권 친구들하고 하위권 친구들하고 이제 갭이 조금 있어요. 특히 1, 2등급 차이 친구들은 거의 성적 변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1, 2등급 변별이 되고,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엔 3등급까지도 약간 비슷한 경향이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니까 등급이 실제로 올라가네? 선생님 절대로 1등급 안 깨진대요. 이런 것들을 깨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하는 말인데, 저는 좀 광문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제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수행 평가도 이렇게 애들한테 챙겨줄 수 있는 내용일 때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잘 못 챙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만 너무 기대길래 그만하라고. 선생님만 너무 기대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끔은 채찍질 아닌 채찍질도 해주고,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이들이 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매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저의 커리큘럼이랑 교재랑 이제 보조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너무 좀 많이 미화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아이들도 맨날 놀려요. 쌤 젊어졌어요. 이렇게 놀리는 사진이에요. 네. 자, 광문고 내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내신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매해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1학기랑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학평 범위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온 게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설명회 때 광문에선 학평 수업 안 해주시잖아요. 저는 엄청 꼼꼼하게 해요. 이렇게 제가 엄청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명회 영상을 얘기하시면서 모 학원의 모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다 짚어주고 외우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외부 지문을 안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네, 원래 국어는 독해력이 좋아야지 아이들의 이제 진짜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오든 간 독해력 자체가 좋아져야지 이제 진짜 실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그거를 항상 녹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 수업을 항상 독해력 레벨업이라고 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외부 지문으로 뭐 시를 읽는 방법, 고전 시가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독서도 경제 지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과학 지문은 이런 식으로 문단 구성이 돼, 아예 외부 지문이 어떤 게 나오든 아이들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업을 항상 오프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말 안 해줘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내신을 통해서 수능 성적까지 올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이들에게도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거예요. 실제로 광문에서 수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까지 좋아야지 수시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진짜 연고대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수제자라고 불렀던 2019년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내신이 1점이에요. 근데 그럼 진짜 잘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뭐 성적이나 뭐 등급이 다 1등급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고대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 이유가 사실 광문학교에서 그 수능 수업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녹여서 국어 수업을 최소한 국어 수업을 진행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 너희들은 수능까지 긴 레이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라는 그 생각으로라도 이 외부 지문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내신 기간 들어가면 저 교과서만 하고 싶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로 외부 지문을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이제 좀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본 페이지인데 이거는 어머니들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고등국어가 중등국어랑 가장 큰 차이는 중등국어는 큰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큰 독해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정말 딱 이게 강남 지역 문법 문제거든요. 강남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지역에서도 중등 문법 문제예요. 그냥 이중 모음끼리 쓰인 단어가 아닌 건 뭐냐? 거의 진짜 골라내는 OX 문제 수준이에요. 애들이 실제로 제 친구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거의 선지에서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표현법이 쓰였다. 뭐 이런 뭐 정서가 느껴진다. 이렇게 하나의 정보만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사실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실제 광문 기출 문제거든요. 일단 이제 이런 스타일이 수능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주고 그리고 이 예는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 교과서에 없는 예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준 다음에 아까처럼 단순히 야 이게 무슨 음운의 변동이 쓰였어 안 쓰였어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예랑 또 다른 예죠. 여기 있는 예가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넣어 놓은 다음에 이 예가 여기에 있는 이 예랑 같은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물어보고 첫 번째 정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에 음절의 초성과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방법이 뭐고 좋은 위치가 뭐였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실제로 이 정보가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음운의 변동 현상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음운의 변동 현상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 문제라서 특별한 독해력을 요구하거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닌데 문법 문제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봐서 아이들이 푸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광문고 국어에 그냥 내신을 제가 뭐 어머니들 여기서 여러 학원 거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들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비중은 매일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학기 범위라고 여기 보통은 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보통의 시험 범위 설정인데 선생님들이 여기에도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갑자기 1단원, 6단원. 그리고 원래는 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범위가 기말고사 범위인데 갑자기 중간고사 때로 끌고 와서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을 다르게 하시는 경향도 강하고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은 앞으로도 좀 커질 것 같아요. 작년 또 특히 2학기 기말고사 땐 외부 지문에 대한 공지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거의 50%였거든요. 사실 내신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변별 안 된다고 학원에서 자꾸 대비해줘서 외우게 한다고. 저 외우게 하지 않거든요. 전 이해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학원에 좀 예민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진짜 아이들의 변별을 이렇게 학평 문제로 하겠다. 근데 그 학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설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독해력을 좋아지게 만들면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도 사실 걱정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술형은 좀 이제 어머니들이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게 제가 여태까지 19년부터 이제 작년 23년 그때까지 이제 봤던 서술형을 다 모아봐도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서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학교 서술형 되게 후하다. 그리고 심지어
표준 답안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도 선생님들이 서술형은 굉장히 후하게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만 한 친구들이라면 서술형에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유독 표현법이나 서술상 특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이게 정확한 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술형이 간단한 것도 그런 경향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만약에 무언가 자기 생각을 쓰게 했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실 때 어디까지 맞게 해줘야 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고 사실 그럴 땐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명확한 답을 좋아하셔서 이제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법이나 서술상 특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마다 어떤 문학 작품을 딱 이게 맞닥뜨렸을 때 어떤 친구는 여기서 이 정도가 왜 이렇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서는 좀 선생님들도 내실 때 많이 고민이 되시니까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자료도 있어요. 이따 이제 후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지문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독해력 자체가 좋아지려면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프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수업이 거의 메인으로 가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으로 한 30-40분 정도 오프닝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신 범위 수업을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항상 매주 수업 전에 보고 있는데 네, 그 매주 보는 시험은 전주 수업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1회차 때도 시험을 볼 거예요. 아이들의 기초 실력을 보기 위한 기초 테스트를 볼 건데 문법이라면 단답형으로 얘네들이 뭐 어감, 어미 알고 있나? 뭐 접사, 어근 알고 있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매해 조금 아이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아이들의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기초 테스트를 보고 2주차부터는 1주차 수업 내용이 테스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리닉을 오게 되면 이 주간 테스트를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매주 어머니들께서 매주 놀라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중학교 땐 A였고 1등급이었는데 얘 점수가 왜 이 모양이죠? 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 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단답형 문제는 내지 않아서 아이들이 실제로 주간 테스트 문제를 좀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 선지가 정확하게 왜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선지가 출제가 되든 어떤 내용으로 변화를 주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래 이게 답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쉽다고 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학원에서 보는 매주 주간 테스트라고 해도 그래서 그 주간 테스트 가지고도 점검을 받는데 클리닉을 오게 되면 클리닉북으로 또 한 번 테스트를 보게 돼요. 클리닉북은 앞부분에는 간단한 이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가장 그 단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리닉북에 있는 테스트는 주간 테스트랑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네, 엄청 많이 만들고 가장 적절한 것에 개수를 쓰세요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선지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알아야지만 그 개수도 맞잖아요. 근데 개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가 다시 풀어와. 그래서 항상 클리닉 할 때는 자기 교재를 가지고 와야 돼요.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다시 점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클리닉 왔을 때 보통 1시간 정도만 아이들이 다 하고 가는데 특정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한 번 왔을 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올 필요 없이 한 번에 제대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국어 어차피 일주일에 수업 한 번이고 클리닉 한 번 아니냐. 국영수랑 조금 다르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수업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더 뭔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지? 안 하거든요, 애들? 집에 가서 안 해요. 그러니까 수업에 왔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 클리닉 왔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네 어차피 집에 가면 안 할 거잖아. 안 해요. 그래서 왔을 때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하고 적용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저희들도 이제 클리닉 팀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고 보내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 제가 지향하는 바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 일정이 나오게 되면 바로 전날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서술형이랑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광문고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느끼기로는 선생님 진짜 적중률 장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낸 서술형이 다 실제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적중률이 높다고 하긴 했지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펌핑한 거고 사실 쉬워요. 쉬워서 단답형으로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 정도의 서술형은 사실 주변 학원에서 다 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객관식 문제도 저는 여러 해 광문고를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의 뭐 다른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1, 2, 3학년 다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1학년 때까지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2학년 때 가면 여기까지도 해야 된다. 3학년 때 여기까지도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목표를 이제 이끌어 가는데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내신 경향에 맞춘 객관식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아이들이 제 시험을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이들 시험 보는 아침에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거나 이제 문자를 받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잠을 거의 못 자요. 이제 떨려서 못 자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이 새벽까지도 계속 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 친구들이 만약에 급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선생님이 안 해줘서 내가 그거를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갈까봐 저는 같이 밤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끝난다고 하면 그때 그래 그래 봐봐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확인을 해야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좀 함께하는 마인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테스트랑 클리닉북은 아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2번의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조금 간단하게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아마 평균 이상으로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평균이나 평균 아래 점수를 받더라고요. 자, 그리고 클리닉북은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파트도 있고 그리고 다지선다형이라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형.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교재를 진심으로 만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많이 해오면서 잘하는 친구들도 챙겨주고 싶은데 잘 못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끌고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반에 1학년 중간고사 때까지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도 아니다 1학기까지가 5등급이었던 친구가 지금 2학기에 제 수업 들으면서 1등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사실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을 뿐더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꼼꼼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이 잘 챙겨갈 수 있도록 조금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제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기노트랑 분석노트 그리고 광문고 기출문제 그리고 연습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기출문제를 다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문제 풀어보고 그 답을 그냥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답인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굉장히 꼼꼼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풀어보고도 이해 안 되면 그땐 질문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랑 분석노트는 이따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이번에부터는 확실히 진짜 유형별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숙제검사를 할 때 이 친구는 표현상 특징 문제에 약하다. 이 친구는 그냥 문학 개념어에 약하다. 이 친구는 정서를 잘 못 읽네. 이런 식으로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과제물 자체도 추가 과제물을 나눠 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또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나름의 매일 국어라고, 진짜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국어라고 제가 특별한 과제를 더 줄 거예요. 이거는 1, 2등급인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까지, 학평까지 조금 자신감 얻을 수 있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학평 지문, 기출문제 풀어보라는 의도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물론 등급이 조금 낮은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다 가져가면 되는데 대부분 안 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욕심내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선 그렇게 진짜 자기가 틀린 문제 유형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과제물을 조금 유형화시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 분석 노트인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꼼꼼하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 시험 범위 본문에다가 이제 제 나름의 이게 다 기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는 이거 많이 쓰는 기호이긴 한데, 동그라미는 긍정, 세모는 부정, 그리고 색깔이 다 의미가 있어요. 파란색은 표현상 특징, 빨간색은 뭐 의미, 정서, 뭐 상징,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이 정리를 하면서 뭔가 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한 자료도 만들어놨고, 이건 제 필기 노트예요. 혹시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3인곡이라는 작품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시는 분들 3인곡이라고 고전 시가 중에 엄청 긴 가사라는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가사예요. 이 작품은 워낙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애초에 읽기를 싫어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저 그냥 안 할래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로 그냥 그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크게 서사, 본사, 결사 이제 세 덩이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서사에선 이런 얘기야, 본사에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솔직히 이런 자료 보면 어렴풋하게 그래, 여기서 이런 얘기 있었어. 여기서 이런 얘기 있었어. 이렇게 기억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또 이 자료를 자기네들이 시험 직전에 그냥 훑어봐요.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이렇게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만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이것도 필기노트.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한 내용인데 본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것도 뭐 어둠이랑 아침이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인데,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인지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각각 이제 표현법이라든지 상징적 의미라든지 아이들이 중요하게 얻어가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이들의 단톡방에다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 솔직히 막 진짜 3시간 내내 집중하는 친구들 흔치 않잖아요. 자기가 살짝 이제 부족했다고 느껴질 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빠짐없이 다 얻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클리닉이랑 이제 상담을 매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상담은 일정 기간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면서 하는 상담이 있고요. 시험 종료되고 나서 하는 상담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하는 상담은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평소에 틀리지 않았던 걸 실제 시험에서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험지를 보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 답을 찍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1대1 개별 상담을 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걸 보완을 해볼까. 실제로 아이들이 되게 어이없는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문고가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로 유명한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 시험에선 좀 그걸 까먹고 자기 원래 습관대로 풀더라고요. 서술형을 자기 시험지에다 쓰고 답안지에다 쓰면 시간 모자라요. 이 학교가 뭐 되게 진짜 좀 지문도 많고 문항수도 많은 학교라서 서술형을 제가 답지에다 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원래 습관대로 자기 정답지에다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옮겨 적느라고, 선생님 저 서술형 2개나 못 썼어, 이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찝어서 너는 다음에 꼭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방법 제시를 조금 해주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종료 후에 어머니들한테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길죠, 그쵸? 네, 어머니들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해보시는데 나중에는 그냥 왔구나, 네, 선생님 수업 열심히 하셨군요, 네,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하시던데, 항상 어떤 진도가 나갔고 테스트 결과가 어떻고, 근데 저희 테스트가 100점 만점이 아니라 뭐 만약에 25점 만점 시험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해하시 쉬우시게 100점 환산 점수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과제물도
이번 주 과제물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과제물을 어떻게 해왔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솔직히 이렇게 매번 아이들을 다 검토를 하시거나 감시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저를 믿고 수업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이렇게 하단에다 적는데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많거든요. 정성스럽게 봐주세요. 네. 나중에 받으시면 네.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 클리닉 피드백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성취도는 뭐 우수했다. 약간 모자랐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거 어머니들도 알고 계시면 아이들하고 소통하실 때 여기를 더 해볼까? 숙제 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추가 과제물도 그런 게 있다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소통하실 때 조금 어머니들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제 클리닉 피드백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팀을 꾸리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조교쌤은 항상 제가 졸업생 친구들을 조교쌤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해요. 그 이유가 학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숙제 검사를 하든 클리닉을 잡든 아니면 이제 숙제 안 한 친구 남아서 숙제를 하든 선생님들하고 한두 마디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제 조교 친구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거 참 아름답다. 그래서 항상 조교 친구들은 무조건 광문고 친구들을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이왕이면 야자반을 경험한 친구들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조교 친구들은 다 야자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팁, 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수업할 때 얘기를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동아리, 뭐 수행평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뭐 학생부를 잘 써주신다더라, 세특도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정보교류를 조금 잘 해줄 수가 있어서 네, 조교 친구들은 확실히 광문고 출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클리닉 선생님들은 제가 이번에 저 원래 학벌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서울대 친구들하고 고려대 친구들 중에서도 국어를 전공한 친구들, 이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좀 엄격하게 뽑았고 이 친구들이 그 과제물 검토나 아니면 클리닉은 저랑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클리닉 선생님한테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릴 거예요. 이번 주에 저랑 했으면 다음 주엔 클리닉 선생님이랑 같이 하든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할 거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머 지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꼼꼼하게 잘 짚어주실 선생님들이셔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엄격하게 뽑은 것처럼 관리도 제가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저랑 같은 장소에서 클리닉을 진행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평소에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학개념어 사전은 생각보다 중학교 때 문학개념어를 많이 안 배우고 오더라고요. 지금 예비고일 수업을 저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학개념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예비고일 과정을 뭐 다른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이 대꾸법을 난 모르는데 대꾸법 그냥 되게 당연하게 지나가시네? 사실 그런 것도 다 짚어주긴 하는데 혹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쭈뼛쭈뼛 자신감 없어서 저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평소에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학개념어 사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고전 필수 어휘는 우리 아이들이 고전 진짜 싫어해요. 한자 투성에 이건 외계어인지 뭔지 그쵸 저희가 봐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매해 경험을 했는데 특강으로도 해보고 뭘로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이번에부터는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어휘 문제를 1일차, 2일차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여기까지는 영어 단어처럼 외워오는 거예요. 특히 광문이 외부 지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까 긴 노래, 고전 시간 때 긴 노래 이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이들 그냥 수준 고려 안 하시고 무조건 내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고전시가 나와도 자신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평소에 어휘 시험도 보려고 이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나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약해요.
저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고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게. 어머니 때 뭐 접동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시잖아요. 그쵸? 두견새가 접동새인데 그냥 두견이란 단어 보면 아, 이 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녹양방초라고 하면 이게 사실 버드나무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버드나무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이미지로 딱. 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저랑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책들도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네. 야심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은 내신 기간엔 내신에 집중을 하고 여름방학 땐 실전에 쓸모있는 국어라고 해서 학평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바른 생각 바른 독해라고 해서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 내신이 1학기엔 문학, 2학기가 독서예요.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 수업에 실제로 도움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그냥 수능형 사고를 밟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접근해보자, 이런 지문은 이렇게 이해해보자,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동안 조금 긴 호흡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고요. 과제물은 방학 때는 매일 국어라고 해서 매일매일 푸는 과제물이에요.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할 때 제대로 하자. 그리고 너희가 많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진짜 필요한 시간만 할애를 하자. 이걸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2학년도 준비할 거고 아이들이 저랑 이제 계속 준비하게 되면 3학년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혹시 뭐 광문의 수행평가는 어떠냐, 뭐 동아리는 어떤 게 좋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동아리 얘기는 사실 아이들한테 얘기를 직접 해주는 게 좋아서 제가 첫 수업 이제 진행하게 됐을 때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기는 해요. 너희들 선배들은 이런 동아리 되게 좋아했고 이 선생님이 실제로 세특을 뭐 학생부를 잘 써주시더라. 이거는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외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 남아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시죠? 없으시면 어머니들 진짜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 저랑은 이제 카톡으로 자주 만나 뵙게 될 거라 언제든 필요하신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 좀 어머니들하고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감없이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